이번에 모신 분은 성균관대학교 박지상 교수님이십니다. 마음으로 따뜻하게 환영해주세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이번에 살펴볼 문제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크기를 무시할 수 있는 질량 m의 입자가 있고요. 이 입자가 굵기를 무시할 수 있는 매우 가늘고 균일한 질량을 가진 단단한 정지 상태의 막대기의 끝부분, 이 부분이겠죠. 0이 아닌 유한한 속력 V로 완전 탄성 충돌이 됩니다. 막대기의 길이는 유한하고요. 이 길이가 유한하다는 뜻이고요. 충돌 직전 질량 m은 막대기의 길이 방향의 수직한 방향으로 운동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충돌 후 질량 m이 정지하였을 때 충돌 이후에 이 공은 정지하고 이 막대기만 움직이게 된다는 뜻이죠. 이때 막대기의 질량을 구하라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여러가지 법칙들을 살펴봐야 될 텐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 물체가 충돌을 하게 되면 이 입자는 가만히 있고 이 막대기만 운동을 하게 될 텐데요. 모든 에너지를 전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막대기만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이때 두 가지 종류의 운동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질량 중심의 이동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돌림 힘을 주거든요. 이 입자가 충돌했을 때 질량 중심, 이게 균일한 밀도를 가지기 때문에 질량 중심은 이 막대기의 정중앙에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 위치에서 생각해보면 돌림 힘을 주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막대기가 질량 중심에 대해서 회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전 운동도 마찬가지로 고려를 해야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선 운동량 보존 법칙을 써야 될 것이고, 그리고 각 운동량도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에너지 보존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용하면 아마도 이 질량을, 막대기의 질량을 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운동량 보존 법칙부터 써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변수가 있을 겁니다. 질량은 m으로 주어져 있고 속도는 v로 주어져 있죠. 마지막에 충돌 이후에 전체 질량을 m이라고 놓겠습니다. 이 막대기의 질량을 대문자 m이라고 놓고, 그리고 이것이 m이 우리가 원하는 값이죠. 그리고 질량 중심의 이동을 vc라고 놓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값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고 이 값을 우리가 모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값을 다음과 같이 표현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가운동량 보존입니다. 이것을 계산하기 전에 우리가 관성 모멘트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i는 적분을 해서 r제곱 dm인데요. 이게 질량 요소에 대해서 질량 중심에서 떨어져 있는 r만큼 떨어져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지점에 dm이라는 미소 질량이 있다고 친다면 r만큼 떨어져 있어서 r제곱 dm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어들을 다 더해야겠죠. 적분을 해서. 근데 요거를 우리가 밀도가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dm을 rho dr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거를 적분을 하게 될 텐데 마이너스 l분의 2부터 l 나누기 2부터 l 나누기 2까지 적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rho가 밀도인데요. rho는 질량, 전체 질량 대문자 m을 길이인 l로 나눈 것이 되겠죠. 대문자 l로 나눈 것이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적분하게 되면, 실제로 적분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L분의 대문자 m은 적분과 상관없기
때문에 밖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고요. r제곱을 적분한 거니까 3분의 r3제곱이 나올 거고, 그리고 그 r제곱이 2분의 l일 때와 마이너스 2분의 l일 때의 차이를 구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해 보게 되면 12분의 1 ml 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근데 이제 이 관성 모멘트 값을 이용해서 충돌 전후의 가군동량을 계산해야겠죠. 충돌 전에는 이 질량 중심의 위치에서 봤을 때 2분의 L만큼 떨어진 지점에 MV라는 선운동량이 있었습니다. 충돌 전에는 우리가 가운동량을 이렇게 R과 이제 선운동량의 곱으로 쓸 수 있을 텐데요. 이게 거리는 2분의 L이고 선운동량이 MV니까 다음과 같이 주어질 것이고, 근데 이 값이 충돌 이후에 I 오메가와 같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메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질 것이고, I는 우리가 구했죠. 이미 여기서 구했기 때문에 12분의 1 ml 제곱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좌변에는 우리가 아는 것들이 있고, L은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가 L이라고 놔뒀고요. 오메가가 우리가 모르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메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L과 L 상쇄될 것이고, 12분의 1을 이제 좌변으로 넘기면 6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MV는 남아있을 것이고, ML을 좌변으로 넘겨서 이렇게 적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운동량 보존을 썼더니 오메가에 대한 식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선운동량에서는 이제 VC에 대한 값을 구할 수 있었죠. 표현을 구할 수 있었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질량을 끄집어내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씩이 더 필요합니다. 그것이 에너지 보존이 되겠죠. 에너지 보존 법칙은 이게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충돌 전에는 M을 가진 질량이 V라는 속력으로 이동하는 운동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만 있을 거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선운동량이 있으니까 질량 중심의 운동 에너지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회전 운동에 대한 에너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다 주어져 있는데 전부 다 2분의 1이 있으니까 2분의 1을 다 떼어낼 수 있을 겁니다. 좌변과 우변에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VC와 오메가 그리고 I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MV제곱이 M, 그리고 이 VC가 대문자 M분의 MV였고요. 요거의 제곱이겠죠. 그리고 I는 12분의 1 ML 제곱이었고, 오메가는 우리가 ML분의 6 MV의 V로 주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곱을 해야겠죠.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다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보면은 우변의 첫 번째 항 같은 경우에는 M제곱 V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M분의 M제곱 V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숫자만 생각해보면 36이 되니까 3이 붙어있고, ML제곱을 M제곱 L제곱으로 나누니까 M이 남아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M제곱 V제곱이 있겠죠. 근데 좌변에는 MV제곱이 있죠. 그래서 MV제곱을 날리면 이제 우변에는 이제 M만 남고, 그 다음에 1이 대문자 M분의 N 더하기 3 대문자 M분의 M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양변에 M을 곱하면 대문자 M은 4M이 되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것이 막대기의 질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 입자의 질량의 4배가 되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5가지 중에서 값을 골라야 되는데 정답은 3번 4m이 되겠죠. 이번 문제는 반도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위의 그림과 같이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각각 준비하고 두 반도체를 접합하게 됩니다. 접합을 하고 나면 이제 평형을 이룰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접합 전 각각의 반도체들은 정기적으로 중성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N형 반도체에서는 주계라는 입자들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계는 전자를 반도체에 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주계는 대신 플러스 상태가 되게 될 것입니다. 주계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중성이 됩니다. P형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받계라는 입자가 있게 되고요. 받계는 반도체에서 전자를 받아들여서 음성인 상태가 되게 됩니다. 정기적으로 음성이 돼서 마이너스를 띠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은 반도체의 전자가 하나 줄어드는 상황이 돼서 플러스 상태를 띠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양공이라는 입자가 생겨서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가 생긴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받계의 개수와 양공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전기적으로는 중성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의 접합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역을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N형 반도체에서 P형 반도체에 가까운 쪽과 P형 반도체에서 N형 반도체에 가까운 쪽, 이렇게 접합면에 가까운 쪽을 표현해 봤습니다. 이 경우에 우리가 N형 반도체 쪽에서는 주계는 이게 플러스를 띈다고 했었죠. 전자가 있었고, P형 반도체에서는 받계와 양공이 있었습니다. H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전하량도 한번 표현해 놓고요. 근데 전자와 양공 같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계와 받계는 그렇지 못하고요. 그렇다면 전자가 P형 반도체 쪽으로 넘어가서 양공을 없애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양공이라는 것은 전자가 비어있는 상태라고 했기 때문에 전자가 P형 반도체 쪽으로 가게 되면 양공은 없어지게 됩니다. 전자도 없어지는 거죠. 자유전자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지워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서는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나 양공이 없게 됩니다. 주계와 받계만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축전기 같은 거에서도 배웠지만 양의 전자를 띠는 쪽과 음의 전자를 띠는 쪽이 있다면 전자가 받을 수 있는 전기장 같은 경우에는 이 방향으로 전기장이 흐르게 되고, 전자가 받는 힘은 이제 전자는 음의 전하를 띠기 때문에 반대 방향, 전기장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자는 왼쪽으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P형 반도체에서 보면은 B라는 위치가 접합면과 가까이 있는 쪽이라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음전하를 띠는 받계가 있기 때문에 음전하를 띠고 있는 상태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 상황을 살펴봤으니까 보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을 고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첫 번째로 기억, 두 반도체의 접합면 A 지점에서 자유전자를 가만히 놔둔다면 자유전자는 왼쪽 방향으로 힘을 받아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우리가 아까 설명한 것과 정확히 일치하게 됩니다. 전기장의 방향은 오른쪽의 방향인데 전자는 음의 전하를 띠기 때문에 반대쪽, 왼쪽으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두 반도체의 접합면으로부터 매우 작은 거리만큼 P형 반도체 쪽으로 이동했다. B와 거의 차이가 안 나는 B 지점에 자유전자를 갖다 놓으면 자유전자는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받아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보기 니은인데요. 이거는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같은 방향의 전기장이 있기 때문에 이 전자의 움직임은
기억에서 봤던 것처럼 왼쪽 방향으로 힘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디귿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의 B 지점은 국소적으로 음전하를 띠고 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맞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P형 반도체 쪽에서는 밖에가 있었고 밖에는 마이너스 전하를, 음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는 것은 기역과 디귿, 그래서 3번이 될 것입니다.